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42은 27세이브로 이 부문 1위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정혜영 D13이 지난달 31일 대구 삼성전서 다시 말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세이브 공동 1위가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세이브 1위지만 현재 보직이 중간계 투이기 때문이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의 재정비 기간 마무리로 활용한 김재윤을 오승환이 돌아와도 마무리로 쓴다. 김재윤은 최근 10경기서 2홀드 5세이브 평균 자책점 2.45로 맹활약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3위 LG 트윈스를 따돌리고 서서히 2위를 굳혀가는 건 박진만 감독의 클로저 디시전의 성공도 한몫했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이 아무리 오승환이라고 해도 지금 오승환이 뒷문을 지키는 역량이 예년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단 오승환을 부담이 덜한 중간계 투로 쓰면서 페이스를 올리면 다시 활용 빈도를 높이거나 불펜 활용법을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근 좋은 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단, 이와 별개로 오승환의 기아전 부진은 삼성으로선 일종의 딜레마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올 시즌 오승환은 기아를 상대로 9경기서 3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12.46이다. 8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19안타를 맞고 12점을 내줬다. 오승환은 중간계 투로 나선 지난달 31일 맞대결서도 무너졌다. 12대10으로 앞선 6회 초 무사 1루서 등판, 3분의 2이닝 3피안타 2탈 3진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오승환에게 유독 운이 안 따랐다. 김선빈의 타구는 1루수 루인 디아즈의 글러브를 맞고 외야로 빠져나갔다. 잘 맞은 타구였다. 여기까진 오승환으로선 억울할 게 없었다. 이후 이우성과 대타 한준수를 잇따라 삼진 처리했다. 그런데 최원준의 타구가 묘했다. 낮은 탄도로 뜨더니 오승환과 이루수 안주형 사이에 뚝 떨어졌다. 오승환이 잘 따라가서 1루에 뿌렸으나 세이프. 그렇게 2사 말루서 박찬호에게 몸쪽 패스트볼을 붙였으나 다시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뚝 떨어졌다. 삼성과 오승환으로선 허무한 12에서 12 동점 허용. 불운의 결정타는 오승환이 2사2, 3루서 내려가고 최지광이 소크라테스 브리토에게 맞은 우선상 2타점 2루타였다. 2루수 안주형, 1루수 디아즈, 우익수 윤정빈이 달려들었으나 타구가 안주형의 글러브를 스친 뒤 그라운드에 뚝 떨어졌다. 모두 오승환의 실점. 삼성으로선 이 타구만 처리했다면 오승환이 패전 투수는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만큼 오승환이 올해 기아를 상대로 안 풀린다. 물론 시즌 전체를 볼 땐 기아 타자들이 유독 오승환의 공의 타이밍을 잘 맞추긴 했다. 단, 이날 결과만 놓고 보면 난타라기보다 불운이었다. 삼성으로선 찜찜한 대목이다. 두 팀은 올해 포스트 시즌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삼성으로선 기아를 넘지 못하면 대권으로 가기 어렵다. 실제 두 팀의 한국 시리즈가 성사되면 오승환으로선 찜찜한 마음을 완전히 털어내기 어려울 듯하다. 물론 산전수전의 공중전까지 겪은 오승환이 이런 일로 멘탈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 또한 사람이다. 결정적으로 기아 타자들이 오승환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두 팀은 1일 맞대결에 이어 23에서 24일에도 광주에서 2연전이 있다. 삼성으로선 오승환이 이 세 경기서 어떻게든 기아를 상대로 자신감을 찾고 시즌 맞대결을 마칠 필요가 있다. 사실 별 다른 방법도 없다.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갈 경우 기아를 만난다고 오승환을 엔트리에서 뺄 수는 없다. 그냥 오승환다운 정면 승부밖에 없다. 2023년 시즌이 끝난 뒤 송은범, 43성을 찾는 팀은 없었다. 스스로는 현역 연장을 원했지만 KBO 리그 구단들의 시선은 냉정했다. 꺼진 불로 취급하는 양상이었다. 송은범의 구애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때 예능 프로그램을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가슴 한켠에 살아있던 야구에 대한 열정을 바라본 삼성이 송은범의 손을 내밀었다. 기약 없는 테스트 조건이었다. 입단 테스트라는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대우였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었다. 관심을 보여준 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울 지경이었다. 아직 힘이 남아있었고 테스트에서 그 힘을 보여줬다. 그렇게 정식 계약을 했다. 퓨처스리그 지군에서 정식 경기 등판을 마친 송은범은 8월 29일 고척 키움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위상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폭넓은 활용성을 바탕으로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쓰였던 송은범이다. 때로는 너무 많이 나온다 고 우려를 모을 정도로 등판이 잦았다. 하지만 1군 등판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접전 상황에서 송은범 카드를 내기는 벤치도 위험 부담이 컸다. 그런 송은범은 8월 31일 대구 기아전에서 감격의 1군 복귀전을 가졌다. 팀이 12대 15로 뒤진 9회 1사1루 상황에서 삼성 벤치는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던 송은범을 호출했다. 뒤지고 있는 경기였지만 3점 차는 최근 KBO 리그 트렌드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차다. 여기서 맞고 9회 마지막 공격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했고 송은범은 자신의 몫을 다했다. 기아 강타자 나성범과 승부였다. 초구는 볼이었고 3B-1S에 몰렸다. 하지만 베테랑의 경험은 살아있었다. 5구째 파울을 유도하더니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를 떨어뜨려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그 사이 2루로 뛰던 1루 주자 김호령도 2루에서 잡아내면서 이닝이 순식간에 마무리됐다. 팀이 13대 15로 저 승리나 홀드, 세이브와 같이 송은범에게 익숙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1군 복귀 자체로도 감격이었다. 송은범의 마지막 1군 등판은 LG 소속이었던 지난해 7월 8일이 마지막이었다.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복귀까지 1년 2개월 여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송은범의 1군 통산 681번째 등판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등판보다도 특별하고 감격적이었을지 모른다. 사실 기적적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다. 방출 후 복귀한 상당수 선수들은 전지훈련 전 테스트를 받고 입단했지만 송은범은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야 움직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이날 송은범은 투심 패스트볼을 주로 던졌다. KBO 리그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의 집계에 따르면 투심의 구속은 시속 141.7에서 142.4km에 형성됐다. 150km의 강속구가 판을 치는 시대, 그리고 송은범 또한 한때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 무상이다. 그러나 리그 평균 이상의 수평 무브먼트가 동반된 투심은 향후 기대를 모을 만한 대목이 있었다. 움직임은 살아있었다. 긴장이 풀리고 몸도 더 풀릴 앞으로는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삼성은 필승조 라인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시즌 막판 이 라인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등판할 베테랑 투수가 있기는 하나 선발이 일찍 무너지거나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막아야 할 때 등판할 베테랑들이 많지는 않다. 경험이 풍부한 송은범은 여기서 팀의 힘을 보탤 수 있다. 올해가 KBO 리그 22번째 시즌인 송은범은 잔여 기간 좋은 활약을 해 23번째 시즌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같은 갑이면 어린 선수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지만 KBO 리그에는 전성기가 지나고 성적이 떨어졌으나 고점은 높은 베테랑 불펜 투수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대박을 친 경우들이 적지 않다. 노경은 SSG, 김진성, LG, 김상수, 롯데와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다. 송은범의 경력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삼성과 개인 모두에게 희망을 보태는 시즌 마지막 일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